내일부터는 자네가 이 시루들을 돌봐야 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반복해서 정성스럽게 돌보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정성이야말로 콩나물을 잘 기르는 첫걸음이라고 하셨다. 또 모든 일에 정성이 깃들어야 한다고 하셨다. 정성이 깃들지 않으면 콩나물도 잘 자라지 않고 어떤 일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내게 정성스럽게 시루를 돌봐야 한다고 거듭해서 다짐받으셨다. 도대체 정성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저러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성이란 어떤 일이나 어떤 것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정성을 쏟게 되지. 그러니까 정성을 쏟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지. 나는 콩나물을 기르는 일에 정성을 쏟지만 젊은이는 젊은이의 사업에 정성을 쏟아야 해. 사랑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잘 되지 않아. 한여름의 탐스런 포도송이를 거두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정성을 기울여 포도나무를 돌봐야 하지. 정성이 덜하면 포도송이는 제대로 연글지도 않고 벌레가 포도를 차지하기도 하지. 사람에게는 다 자신만의 포도나무가 있어. 그 포도나무를 정성스럽게 가꾸어야 해.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느낌으로 알아보는 법이지. 하루 동안 번 돈이 푼돈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모으면 목돈이 돼. 비록 내 돈은 아니었지만 매일 돈이 모인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였다. 하루에 고작 2만원에서 5만원 정도만 저축할 수 있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통장에는 100만원 정도의 목돈이 만들어져 있었다. 나는 매일매일 콩나물 장사로 번 돈을 저축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었다. 푼돈이 있어야 저축을 할 수 있고 푼돈이라는 것을 벌어야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래, 그럴 수는 없지. 그렇다면 자네가 겨우 모은 목돈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게. 나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는 통장을 작은 항아리 단지에 비유하신 거였다. 통장에 담긴 돈을 꺼내어 쓰는 것은 그런 항아리를 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비유가 아닌가. 스스로 일자무식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할머니의 슬기는 보통 사람을 넘는 것 같았다. 아무리 힘써 목돈을 모으면 뭐라나 그것을 깨뜨려서 쓰면 모으지 아니함만 못하는 걸. 괜히 모으느라 고생만 하고 시간만 쓴 셈이지. 한번 깨진 목돈이 다시 목돈이 되지는 않네. 자네는 다시 푼돈부터 모으기를 시작해야 할 거야. 그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같은 자리를 맴돌겠지. 나는 자동차를 처음으로 사던 때가 생각났다. 아직 사업체를 가지기 전에 대출금만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자동차 덕분에 여자들도 많이 사귀어보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닐 수 있기는 하였다. 하지만 자동차를 살 때에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몇 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나는 시간이 담긴 항아리를 깨뜨린 셈이었다. 돈이 2배, 그러니까
2,400만 원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아는 방법은 간단해. 72를 2율에 해당하는 6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12년이 걸리는 셈이지. 우리 할머니가 증인이시잖아. 세계적인 갑부들도 다 이런 복리의 원리를 사업이나 투자에 응용해서 부자가 된 거야. 매년 꾸준히 이자에 이자를 보태거나 수익에 수익을 보태면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지.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되신 것일까? 하긴 할머니는 개발 독재 시기를 거쳐오셨으니 그때는 1년 이자율이 30%를 넘던 시기도 있었으니까 매년 꾸준히 저축을 해오셨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실 수 있었겠군. 할머니가 콩나물 장사만으로도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번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복리 공식의 해법이었어. 그래, 꾸준한 수익을 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동이 포도주 단지를 깨는 것과 다름없지. 부자들을 연구한 학자들의 결론도 할머니의 깨달음과 다름없어. 부자들은 대부분 인내심과 성실성, 그리고 투자 안목을 가지고 젊을 때부터 꾸준히, 오래, 안정적으로 재투자한 사람들이야. 모두 복리 공식이라는 변치 않는 원리를 실천한 것이지. 그럼으로써 시간의 힘을 자기 것으로 만든 셈이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고 처음에는 성과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번영하였다. 나는 사업체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고 또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다.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나는 인생 마무리를 천천히 준비해둘 시점에 이르렀다. 회장님, 친구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김 회장, 잘 지내는가? 그 일은 어떻게 되었나? 어서 오게 강 박사. 모두 정리했지. 내가 소유한 지분은 재단으로 넘겼고 나머지 재산은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이네. 자네가 오래전에 꾼 꿈대로 이루어졌네. 시간과 공간의 힘을 이용해서 옳은 일을 하라는 아인슈타인의 부탁을 들어준 셈이군. 그나저나 이제 자네도 콩나물 장사나 하면서 살아야겠군. 나는 이면지의 웃음에 대한 답으로 나의 깨달음을 말해주었다. 할머니는 포도를 따고 담고 묵히기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 가진 것을 덜어내어 이웃과 나누기도 하셨고 또 그 모든 과정을 즐기신 것이지. 당신께서는 일 자체를 즐기신 셈이야. 물론 그 중에 잘 익은 포도주를 이웃과 함께 나누시는 즐거움이 가장 컸겠지만 할머니는 그 포도주의 일부를 나에게도 나누어 주셨다. 할머니는 오래전에 우리 회사가 자금 문제에 몰려 있을 때 선뜻 투자를 결정하셨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는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척 비싼 포도주까지 사셨다. 결국 할머니는 포도주 단지 하나를 깨뜨려가면서 어린 포도나무 묘목인 나를 사서 길러내셨던 것이다. 할머니는 나를 포도주 숙성 기술자로 키워주셨다.